오늘 주제에 맞게 발표를 좀 해달라 그래서 또 기후변화하고 또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Natural Disaster Risk Assessment라고 이 제목을 적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제가 물선언하고 NBS 홍수위험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또 Disaster Risk Assessmen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와 같이 인트로덕션하고 내추럴 디자스터 리스크 어세스먼트하고 썸머리 순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기후 변화하고 내추럴 디자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ON이라는 보험회사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저와 같이 경제적인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발표하게 할 건 몇 개를 발표를 하긴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리스크 위험도 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복합 재난이라는 거 지금 연구재단 지원으로 복합 재난을 제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홍수 위험도 평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표 기반 방법을 사용해서 홍수 위험도 평가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홍수위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홍수위 예측하는 걸 토대로 그 위험도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합 재난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이제 지표 기반 접근법을 이용해서 시군 단위로 정성적인 위험도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는 퍼블리시가 됐고요. 아직 책으로는 프레스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표에 보면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해저드하고 익스포즈하고 vulnerability하고 capacity. 그래서 요 네 가지 항목이 있고 컴포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지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9개 지표가 있고요. 그래서 그 9개 지표들을 가지고 저희들 홍수 위험도 평가를 전국에 대해서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일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표별로 그 격자 자료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정보 거기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 격자가 500m 바이 5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격자 자료하고 홍수 위험지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그리고 소하천에 대해서 홍수 위험지도가 돼 있죠. 그래서 그거하고 오버랩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실제로 피해 지표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오른쪽 밑에 저기 격자들이 있는데 8이라고 쓰여 있는 격자가 있습니다. 보면 그 8이라고 쓰여 있는 격자하고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건물 수가 8만큼 있습니다. 저 격자 안에. 그 다음에 그게 그러면 얼마나 침수가 됐냐. 침수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0.5, 50% 정도 침수가 됐어요. 그 격자가. 그래서 0.5 곱하기 8 하면 4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침수된 빌딩 수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홍수 지도하고 격자 자료를 엎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물 피해난 건축물 수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맨 밑에 그 표에 격자에 보면은 4라고 적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축물 수를 지표들을 피해 지표를 실제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 지표, 이제 지표 중에 건축물 수가 지표니까 그게 4만큼 피해가 났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 선택한 그 지표들을 저희들이 지수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닛 단위들이 틀리기 때문에 지수화를 하는데 기존의 민맥스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지수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저희들이 분위별로, 구간별로 점수화를 통해서 지수화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덱스를 이제 홍수 위험 지수라는 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항목별, 지표별 그걸 가지고. 근데 이제 지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 지표별로 가중치를 또 선택을 하죠. 그래서 지표별로 가중치를 적용한 항목별 지수를 산정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제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왼쪽 그림들을 보면은 왼쪽 맨 처음에 그림은 그 민맥스라는 지수화 방법론을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저희들이 그 홍수 위험 지도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밑에는 그 지수화하는 방법을 분위수로 하고 홍수 위험 지도와 또 그 그리드를 같이 사용했을 때, 그래서 맨 아래 그림이 정상적으로 나온 게 되겠고, 오른쪽 표에 보면 이제 표에서 실제로 재연보에서 피해난 그런 값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상도 지역의 44개 시군에 대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44개 시군을 피해액별로 피해액에 대해서 그 순위를 매긴 다음에 여기서 구한 홍수 위험 지수하고 순위가 같은가,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은가, 그거를 가지고 절대 오차라고 해서 이걸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유역 단위로, 앞에는 이제 시군구 단위로 했고요. 그래서 유역 단위로 저희들이 또 홍수 위험도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프레스 중에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인데 캐패시티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역 단위로 이제 캐패시티 항목이 없이 세 가지만 가지고 했습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또 지표들이 약간 앞에서 한 거하고 약간 틀리긴 한데, 그 지표들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지수화를 하고 또 가중치를 적용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앞에는 홍수 위험 지수를 시군 단위별로 했는데, 이거는 격자 단위로 다 전국을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격자 단위로 구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지역이 그 홍수 위험도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면 격자들에 대한 지수값들을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지수를 평균을 격자별로 한 게 아니고 그거를 썸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국에 대해서 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오른쪽 그림은 내성천에 대해서, 내성천에서도 이제 표준 유역 단위로, 그래서 표준 유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실제로 전체적인 그 홍수 UM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썸을 했는지를 설명한 겁니다. 이걸 평균을 하지 않고, 왼쪽 밑에 빨간 게 이제 홍수 위험 지수가 1.7인데 이걸 평균하면 두 군데의 격자만 이게 피해가 났어요. 그래서 해면은 1.7이래요. 근데 오른쪽은 피해난 지역이 많은데 1.4만큼 지수가 됐어요. 근데 이걸 평균하면 1.4가 돼요. 근데 사실은 오른쪽 그림이 더 위험하죠. 광범위하게 위험 피해가 났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썸을 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이 더 위험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거는 또 저희들이 그 격자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왼쪽 그림은 이제 그 격자를 실제로 격자별로 그 홍수 피해가 난 대상물들, 그 대상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셀렉션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물 셀렉션을 하지 않고 그냥 하면은 왼쪽과 같이 나타나는데, 오른쪽 보면 붉은색 마크가 있는 부분은 피해 대상물이 없어요. 거기 영주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은 또 이렇게 셀렉션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는 유역 단위, 표준 유역 단위로 했는데, 저희들이 이 표준 유역 단위들에 대해서 17개 표준 유역 단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차원법을 근거로 한 KFRM이라는 저희들이 제가 행안부 과제를 5년 동안 하면서 그 과제 내에서 이제 손실 손상 함수를 한국형을 다 구하게 됩니다. 그거 한국형을 이용해서 경제성 분석을, 피해 분석을 한 게 KFR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KFRM으로 피해액을 구하는 거, 경제성 분석을 하는 거는 정량적인 평가죠. 제가 구한 홍수 피해 위험 지수는 정성적인 평가고,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실제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매우 근접하게 도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홍수위 예측을 한 다음에 위험도 평가를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거기 보면은 1, 2, 3으로 되어 있는데, 1번은 이제 저희들이 홍수위 예측을 하기 위해서 강우 관측소하고 또 수위 관측소, 그것들의 그룹핑을 통해서 또 상관관계를 구해가지고
컴플렉스 네트워크라는 개념들을 통해서 실제로 상관관계가 높은 그 스테이션들을 구하게 셀렉션하게 됩니다. 그룹핑을 하고 또 셀렉션을 하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홍수위 예측을 하는데 저희들이 저류함수법하고 또 AI 그 머신러닝 기법들을 써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측된 수위하고 또 다른 항목들을 통해서 리스크 레벨 어세스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트릭스에 의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로 셀렉션하는 방법론들이고요. 그래서 그룹 어널리시스하고 군집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컴플렉스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써서 저희들이 셀렉션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신러닝 통해서 저희들이 홍수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이제 한 게, 그러니까 머신러닝하고 그 다음에 저류함수법 SFM, 스토리지 펑션 모델하고 컨비네이션 한 게 잘 맞더라. 그래서 물론 머신러닝만 하고 또 스토리지 펑션 모델만 하고 또 저렇게 컨비네이션도 하고 그래서 컨비네이션 한 게 이제 잘 맞더라. 이게 여기 실제로 그 홍수 이벤트에 대해서 호우 사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두 개지만 일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3 모델, 즉 저류함수 모형하고 LSTM 두 개를 컨비네이션 한 게 잘 맞더라. 이거는 2022년 이제 저널 오브 하이드롤로지에 실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또 그룹핑을 합니다. 그래서 홍수위에 대해서도 분위수를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강우에 대해서도 분위수를 나눠가지고 거기에 보면 왼쪽 밑에 그림이 오른쪽은 왼쪽 밑에 그림 맨 위는 이제 그 강우가 작고 그 하천이 넘쳐서 피해가 났을 때 그때하고 그 다음에 또 왼쪽 밑에 허옇게 된 거는 홍수가 나지 않는 부분, low rainfall, low water level,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4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4개의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호우와 홍수위, 요 강우량하고 또 수위 값들에 따라서 그걸 분위수로 나눠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매칭을 시켜서 리스크 매트릭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리스크 매트릭스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머신러닝을 쓰는데 어떤 머신러닝이 잘 맞느냐, 이거를 이제 예측할 때, 머신러닝 써서 예측할 때 어떤 게 잘 맞냐, 이거를 저희들이 테스트한 겁니다. 그래서 XG 부스트가 잘 맞더라. 그래서 그걸 해서 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빨갛게 된 게 데미지 어커런스, 피해가 난 지역입니다. 근데 그 홍수위 주의보, 경보 이런 거에 의해서는 거기 피해가 안 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very low라고 나와 있고 호우주의보에서도 very low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하면 피해가 난다고 노랗게 된 거. 저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피해가 로어라는 개념이 damage by localized heavy rainfall. 그래서 호우에 의해서 피해가 났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low rainfall 또 low 홍수위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희들이 low rainfall이 저렇게 도출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복합재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재난이라는 게 그 2개 또는 그 이상의 디제스터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그 태풍이 불고 또 호우가 발생을 했어요. 2가지가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 이게 태풍이 먼저 왔고 또는 호우가 먼저 왔고 어느 순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태풍이 왔어요. 이거를 한 개의 이벤트로 볼 거냐. 우리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런 그 호우 또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각각 독립적인 이벤트로 볼 거냐, 이거를 그 연속적으로 발생한 한 개의 이벤트로 볼 거냐,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 이상의 디제스터가 발생할 때 우리가 그걸 복합 재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없는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2개의 재난이 발생한 그 기간이 짧다면 2개를 하나의 이벤트로 복합 재난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2개의 이벤트가 그 한 개의 독립 변수라고 볼 수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복합 재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러면
그 발생 기간이 얼마만큼 차이를 두고 발생했냐.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없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여기서 제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모듈레이터라는 게 있고 드라이버하고 그다음에 그 해저드하고 그다음에 레질리언스하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에 보면 얘가 있어요. 이그젬플이 있는데 모더레이터라는 거는 이제 뭐 만약에 난방진도 지수라든지 또는 어떤 현상, 엘니뇨 현상이나 이런 거를 모듈레이터라고 보고 드라이버는 그걸로 인해서 그 호우가 발생을 했다. 또 스톰 서지가 발생했다. 이게 드라이버. 그다음에 해저드는 실제로 그 드라이버에 의해서 피해가 난 거죠. 홍수 피해가 났고 또 가뭄 피해가 났고 가뭄이 발생을 했고 피해가 아니고 가뭄 발생, 홍수 발생 또는 폭염 발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레질리언스는 이제 거기에 대응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복구나 이런 걸 신속하게 할 수 있냐. 이런 개념이죠. 임팩트는 이제 실제 피해가 난 거예요. 홍수 피해, 가뭄 피해. 이거를 임팩트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맨 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태풍이 두 개가 어떤 기간을 두고 동시에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하이넨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이제 마이삭하고 하이쉔이 그 두 개가 어떤 기간을 두고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짧으면 두 개를 한 개 이벤트로 보고 복합 재난으로 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모듈레이터하고 드라이버, 해저드, 그 다음에 레질리언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 이런 순서대로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자료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복합 재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간을 두고 이게 발생을 했을 때 이걸 한 개 이벤트 복합 재난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IETD가 있잖아요. 저희들 인터 이벤트 타임 데피니션이라고 해서 호우가 저렇게 발생을 했을 때 호우가 두 개가 어떤 IETD라는 걸 구해서 IETD보다 작으면 두 개를 하나의 이벤트로 보고 IETD보다 크면은 두 개를 따로 독립적인 이벤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방법론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의 방법론을 토대로 저희들이 Natural Disaster IETD, NIETD라고 저희들이 정립을 해서 지금 이제 논문을 냈는데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연보에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그런 재난들을 쭉 해니까 14개 형태의 또 89개 복합 재난이 발생을 했더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복합 재난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가 호우 강우량만 가지고 설계를 하잖아요. 근데 강우량하고 태풍으로부터 온 강우량이 합쳐지면 설계 값이 달라져야 돼요. 더 커져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재난을 고려한다면 설계값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격자 기반 자료와 홍수 위험 지도를 활용해 가지고 이제 홍수 위험도 평가를 개선할 수 있고 또 이 방법론은 아마 재난 감시 또는 의사결정, 홍수 방어 능력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예측하고 이런 거 할 때 머신러닝하고 물리모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써서 저희들이 홍수 예측을 하면은 어떤 신뢰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복합재난 정의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저희들이 기존에 저희들이 수문학 분야에서 하는 그런 방법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재연보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14개 유형의 복합재난이 있었고 토탈 89개의 복합재난이 발생했다. 그래서 복합재난으로 만약에 설계를 한다면 설계 빈도가 달라집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